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하그릴입니다. 상하그릴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영상은 2차 전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증시가 폭락세가 나올 때 외국인들이 어떤 기업을 선호하면서 매집을 이어갔는지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떤 기업인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게 저는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인데요. 벌써 구독자 79,500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십니다. 이 감사한 분들에게 저는 말로만 감사하다 하지 않죠.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통해서 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집을 좀 드리고 있냐?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강력한 상승세가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섹터들만 정리해서 여러분께 따로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자료집, 그리고 AI 로봇 2000 자료집까지 해서 간단한 이슈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놨거든요. 일단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기 좋게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당장 매수하지 않더라도 이 자료집을 가지고 놨다가 어떤 해당 특정 뉴스를 보고 '아 나 이제부터 2차 전지를 매수해야겠어.'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꺼내서 어떤 기업이 매력적인지 확인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주식을 투자하기 위한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좋은 자료집 만들어 놨으니까 꼭 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자료집은 영상 마지막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요즘 나오고 있는 현상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캐즘 끝났나 하면서 드디어 2차 전지의 대세 상승이 오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2차 전지 흐름이 좋았죠. 시총이 총 18조 넘게 급증했습니다. 10개 기업은 각각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BM,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SK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 SKC 등 가장 주요한 기업들을 전부 다 모아본 결과 18조가 넘게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뭐 자잘한 기업들까지 전부 다 포함시키면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겠죠. 2차전지 업종이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과 중국 경기 부양책,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최근에 초를 쳤죠. 누가? 테슬라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공개를 했죠.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관련 시장이 전반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설명과 규제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후 주가는 급락세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페달도 없고 운전대가 없는 로보택시를 공개는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될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여줬어요. 실제 사람들이 이제 체험할 수도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정보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자율주행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책임을 누가 질 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사람이 사고가 낼 확률이 더 높다고 하죠. 실제 연구 결과로 보면 충분한 데이터가 쌓인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하면 이게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아직까지 현재 시장에서 선호된 이유는 그 사람이 운전하다가 운전 실수를 하면 사람이 책임을 지면 돼요, 그 사람이. 근데 자율주행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죠. 테슬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 책임을 다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제도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보택시 발표 다음 날 테슬라 주가는 8.7% 정도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순위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사실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야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사용되고 있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건 중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왜 실제 일론 머스크가 내년 1분기 빠르면 내년 1분기에 2025년도 1분기에 자율주행 가능할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대단하긴 한데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네.
뭐 빨라봤자 일정은 2026년도, 2027년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년은 2025년도인데 5년은 어디 건너뛰고 6년, 7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실망하는 거죠. 물론 중장기적인 상승 원동력은 얻은 건 맞지만 단기적인 기대감을 충족시키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테슬라가 잘만 하고 허가 잘 나오면서 자율주행이 잘 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니까 이 캐즘 현상을 이겨내고 드디어 전기차 잘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하면서 주가가 18조 넘게 올랐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대로 전기차가 잘 안 팔리면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진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에코프로도 작년 4분기, 이번 1분기, 이번 2분기, 이번 3분기도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아직 뭐 3분기가 발표가 안 됐는데 3분기도 적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 까딱 잘못하면 4분기도 적자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탄탄한 에코프로라는 기업 자체도 이렇게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까딱 잘못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최악의 경우에는 적자가 지속된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적자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뭔 소리냐 그게. 적자의 근본적인 이유를 뜯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적자의 이유는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 보통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은요. 원재료를 사와서 그걸 가공해 가지고 팝니다. 근데 그 판매하는 거의 대부분의 조건이 뭐냐면 현재 광물의 원자재 가격에 기반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서 사서 내가 팔 때쯤 여기에서 이 날짜에 팔았다면 비싸게 사서 엄청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현재 가격에 기반해 가지고 연동해 가지고 판매하니까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난 적자가 나고 평가 손실, 재고 평가 손실이 나고 그랬던 거예요. 뭔 소리 이해되셨죠? 그리고 거기다 뭐 과잉 생산이 있었는데 과잉 생산 문제는 요즘엔 이미 속도 조절 다 해서 해결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일단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잉 생산이 일부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싸게 사서 싸게 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적자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저는 이 원자재 가격이요. 크게 널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처럼 이런 미친 듯한 상승세 바닥에서부터 거의 몇 배 갔습니까? 6배 이상 상승하는 상승세는 이제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본격적인 리사이클링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2025년도 내년 가면 완전하게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폐배터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리사이클링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 기존에 만들었던 배터리를 파괴해서 분쇄해서 각각 뭐 리튬, 니켈, 뭐 알루미늄, 뭐 지금 이제 코발트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전부 다 지금 이제 분리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배터리를 만드는데 사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롭게 우리가 뭐 광산에서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수급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이제 그 소재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공급에 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무슨 소리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리사이클링으로 인해서 과거 같은 이런 미친 듯한 가격의 변동은 슬슬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게 중요한 거는 뭐 전 세계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기준에서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한국 기업들이 매출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실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들의 공장 계획하고 규모나 상황을 대략적으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실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30만 대 폐배터리 처리하는 신공장을 가동하겠다는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면 작년부터 했습니다. 새만금 3 하이드로 센터 준공 2단계 투자도 진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재활용 공장인 3공장을 가동을 새로 지었는데요. 1에서 3공장을 합치면 전기차
40만 대분을 처리 가능한 수치라고 합니다. 1년 기준이겠죠.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사용하는 삼원계뿐만 아니라 리튬 인산철과 전고체 배터리 재활용 대비 미국 인디애나와 지금 이제 조지아, 지금 이제 유럽 독일과 스페인 이외 아시아 인도네시아 거점을 마련해서 추가적인 지금 이제 공장을 더 설립하고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도 하는 기업이 바로 성일아이텍입니다. 대박이죠. 단일 공장 기준 가장 최대 지금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장이 2025년도 죄송합니다. 좀 소리가 나가지고 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성일하이텍만 있는 게 아니죠. 코스모학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 본격 사업 확대한다. 코스모학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완공 2023년도 4분기 상업 가동 개시 본격적으로 상업 개시했어요. 그리고 이번 연도 9월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글로벌 전구체 시장 1위 기업하고 협업을 맺어가지고 독일 법인 등 유럽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코스모 화학이 공급받아서 리사이클링 공장에서 사용하고 다시 재활용된 니켈, 코발트, 리튬을 다시 한번 중국 기업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해서 현재 이번 3분기부터 가동 중입니다. 3분기, 4분기부터 가동 중이라서 아마 3분기 매출에 가동이 지금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하반기 시점에는 가동률이 상당히 올라가 기존의 광속재련 리사이클러의 전환이 지금 이제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코발트 중심에서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요즘 코발트 좀 적게 쓰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코발트를 안 쓰는 대신에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이번 연도 얘기예요. 작년 말부터 이번 연도에 리사이클링이 본격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이 가장 좀 위태로운 기업이죠. 근데 실제 이 기업도 이미 작년 2023년도 지금 이 공장 설비 증설까지 연말 완료 2023년까지 완료를 했고요. 뭐 좀 늦어져도 이번 연도 초에 완료가 됐겠죠. 리튬 수출을 지금 현재 2024년 1분기에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4년도 1분기 이 공장 설비 증설을 통해서 리튬까지 수출 공정이 추가되면 악화한 원가 구조가 해소될 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잠깐 정리해 보면 뭐 2024년에서 2025년도에 공장들이 다 완공이 되고 그 완공된 공장들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런 리사이클링이 완성되면서 아까 보셨던 가격의 하락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떨어질 때 이게 피해가 더 있었죠. 다만 이게 리사이클링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일정 가격 수준 이상으로 폭등하는 것을 이 현재 리사이클링이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게 있죠. 가격이 안정화되면 가장 주목받을 기업은 누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 기업들이 저는 주목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광물들을 조달하는 것도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광산들에서 뭐 리튬 광물 광산 뭐 이런 데들에서 지금 현재 뭐 협약권 요런 것들을 체결해 온 기업들 혹은 뭐 채굴권을 가지고 온 기업들,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은 이제는 리사이클링이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아마 그렇게 큰 주가 상승은 없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오히려 어느 쪽이 괜찮을 것 같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가 가격 변동 폭에 대한 리스크가 제거가 돼버렸죠. 제거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들 중에서도 특히나 특화된 제품을 잘 만드는 기업들은 더욱더 저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조해드리고 밀어드리는 게 있죠. 단결정 양극재. 이런 단결정 양극재. 어차피 이 광물들을 안정적으로 비슷한 가격에 조달받을 수 있다면 똑같은 원재료를 가지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단결정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혹은 이 이외에 안정화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미드니켈이죠. 미드니켈에 들어가는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잘 주목해 보시면서 공략해 보실 만한 종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가장 매력적이어 보이냐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리사이클링에 대한 수혜를 봐야겠죠. 뭐 성일하이텍이든 코스모학이든 세비캠이든 같이 협약을 맺고 지금 이제 폐배터리를 통해서 추출된 2차전지 소재를 조달받는 기업이 좋겠죠. 그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가장 많이 저는 이제 조달받는 걸로 현재 보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 포스코 퓨처엠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특히나 왜 이렇게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냐면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 좀 잘렸네요. 뭐 간단하게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요. 직접 지금 성일하이텍에게 조달을 받는데요. 성일하이텍은요. 어디에도 공장이 있냐면 헝가리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유럽 헝가리에도 공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만드는 것들이 누구한테 포스코에게 전달이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에게 전달이 돼서 현지에서 생산해요. 이게 최근에 트렌드죠. 지금 현재 자국에서 본토에서 생산해야 보조금 혜택 받으면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 받을 수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토에서 생산하는 리사이클과 뭐 생산, 2020 소재까지 생산해 가지고 배터리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현재 구조가 포스코 퓨처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이점이 조금씩 더 부각될 만한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똑같은 원재료를 가지고도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바로 단결정 양극재를 거기부터 잘 생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저점에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집할 들어가는 현재 종목들이에요. 저점에서 계속해서 저점 부근에서 외국인 비중이 늘려왔고요. 최근에도 저점에서 계속해서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서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비중을 늘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관점 두시고 매집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난 근데 여기까지 만족했는데 추가적으로 난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료집도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집도 꼭 받아가세요. 자료집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각자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급등 추천주 눌러보시면 무료로 이 공직을 세 번째 공직을 자료집 다양한 자료집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료 급등 추천주라든가 그리고 장전 시황들 다양한 자료들도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모든 자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